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월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과일과 채소 등의 상승 여파인데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주가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자산 운용사들도 관련 상장지수 펀드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는 데다 바이오텍과 제약사의 임상 성공과 기술 수출 등의 호재도 전해지면서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철환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행동주의 펀드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과 손잡고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일으킨 세 번째 조카의 난이 또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박 전 상무 측은 주주가치 제고 분위기에 편승해 자사주 전량 소각 등 주주 제한을 내놨지만 주총표 대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3월 미국 제조업 PMI는 52.5로 지난달보다 증가했고요. 전문가의 예상치도 상회한 가운데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주택 판매도 깜짝 증가했는데요. 전월보다 9.5% 급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 뉴욕 증시도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연이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첫 거래에 나선 레딧은 무려 50% 가까이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열기를 고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한국에서는 PPI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농산물 물가가 크게 뛰면서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요. 12월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3개월째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 둔화하던 소비자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의 상승을 뒤로하고 다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4%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가면서 지수는 2,74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방산 테마의 경우 전일 러시아 키우 공습 사태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BOJ 이후 3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4,7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 오름세 보이면서 905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바이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알테오제는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HLB 생명과학은 유상증자 손실에 HLB 그룹주 동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방산과 영화 쪽은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각각 644억 원, 969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내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 임박한 데다 대기업들의 로봇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로봇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로봇주는 지난해 단기 급등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설비 투자 등 초기 비용에 따른 적자가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그러나 로봇 기업들이 올해부터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불면서 주가도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근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점차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는 17% 넘게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봇주 주가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림 로봇입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탈피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25%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3,53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동기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26%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치사율 30%에 달하는 독성 쇼크 증후군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련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살펴보시면 발병 사례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관련주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제약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 가까이 오르면서 7,5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 6% 넘게 오르면서 8,2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앞서서 전에 들으신 것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름세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연속 오름세로 나타나면서 물가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수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어제까지는 강했던 우리 지수가 연이틀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혼조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약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 역시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대감 덕분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제 상승을 뒤로 하고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저는 3월 한국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월부터 20일까지 이제 모인 거를 20일 오후에 이제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네. 수출에 대한 이런 기조가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기간을 봤을 때도 그 증가폭에서 늘어났고요. 1월부터 3월까지의 그 누적폭도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군이 46%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EPS 부호만 바뀐 게 아니라 매출액도 엄청 높고 가이던스는
이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거의 2배 이상 최대치는 높거든요. 2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지금 연달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하이닉스도 전거래에도 굉장히 강했었던 이유. 오늘도 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D램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잘 나왔는데 하이닉스가 안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에 대한 턴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반도체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증시 안 눌립니다. 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 또 추가적으로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거두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수출 데이터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굵직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300%가 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수출이 증가하는 그 지역이 과거에는 중국이 조금 더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미국 지역이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한 16% 넘게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 쪽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미국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굉장히 잘 가는 거 변압기. 변압기 같은 경우가 이제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업군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산업 내에서도 기타 산업 내에서도 미국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미국의 거점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자동차 쪽도 보셔야 되는데 네. 요건 좀 갈렸어요.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는 7%대가 이제 수출 흐름들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완성차들 좀 흐름이 안 좋은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희비 교차가 일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데이터가 안 좋은 상황, 2월에도 안 좋았거든요. 2월도 안 좋고 지금 3월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PBR 관련된 수급의 기조가 깨지면 자동차 쪽은 한번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2년 내내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또 단기 차익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거기서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있는 상당히 굿뉴스로 바라보실 수 있는 뉴스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3월 중순까지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굿뉴스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일단 뭐 이번에 나온 뉴스도 어저께 이제 또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의 이제 외국인 비중이 역대 이제 최고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인들이 국내 비중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뭐 역대 최고라는 부분이 올해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비중 요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비중이 한 51%대에서 지금 54%대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팔고 계시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외국인들이 국내에 이제 순매도한 금액대를 보게 되면요, 대략 합쳐서 한 56조에서 57조 정도의 순매도를 이어갔었거든요. 요 부분이 작년에 한 13조, 그리고 올해도 지금 10조 넘는 매수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맞물려서 이제 국내 증시의 비중도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증시에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기조는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던 그 자금, 거기서 이제 빠져나갔던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대략 한 30조 정도는 좀 더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뭐 내년 이렇게 해서 분할로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아까 이제 좋은 뉴스로 또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뭐 수출입 동향 같은 데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이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호실적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섹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결국 반도체 섹터의 어떤 매수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소식 굿뉴스로 바라보셨고요. 자, 그럼 반대로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보셨을까요? 네, 배드뉴스는 이게 사실 굿뉴스일 수도 있어요. 항상 배드뉴스 고를 때마다 이게 다르게 관점을 바꾸면 네. 굿뉴스가 되더라고요. 일단 뭐 우리 삶에서는 네. 요 질병청에서 이제 일본 STSS 환자 증가세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기사도 네. 있기 때문에 나쁜 뉴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마이크로 플라즈마 관련된 어떤 그 중국 폐렴 관련된 이런 종목들 코로나19 때 뭐 이제 인기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이 기사와 함께 오늘 시세를 또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굿뉴스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삶의 질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코로나19 때처럼 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자영업자들 안 좋아지고 네. 또 주가적인 측면에서 또 반대쪽에 있는 놀자주들 같은 경우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것들은 또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배드 뉴스로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향후 이제 이게 지금 내용들 그러니까 그저께 나왔던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한 7월 달부터 12월 달 6개월 가량입니다. 작년에 이제 반기 동안에 일본에서 확진자 수가 67명, 그 중에서 21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30%가 넘는 어떤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부분인데 올해 이제 1월과 2월 사이에 확진자 수가 300명대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5배가 넘는 네.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향후 이 더 짧은 기간 안에 폭발적으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강세로 갈 가능성 대신에 반대급부에 있는 놀자주들 여행주나 항공주나 뭐 카지노나 이런 네. 것들은 또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연쇄 상국인 독성 쇼크 증후군이 사실 일본에서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좀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신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저는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배드 뉴스로 했는데 앞에서 브리핑을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요번에 FOMC에서의 이런 연준의 이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점도표도 이제 사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2번이냐 3번이냐 그 차이가 크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물가 지표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가 동결이 되고 있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못하는 게 해외와의 괴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가 지표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마 장을 보시는 분들은 좀 잘 느끼실 거예요. 저는 네. 뭐 이제 고기나 뭐 이런 사과나 뭐 과일 굉장히 많이 사러 다니거든요. 요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피부로 느껴집니다. 아 이게 사과가 이렇게까지 비쌌나? 딸기가 무슨 막 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는 것들이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소비로 이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거고 그거는 또 기업 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금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소비 단에서의 뭔가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배드 뉴스로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서 상승 흐름, 하락 흐름이 관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앞서서 짚어주셨던 일본에서의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섹터들이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구충제 섹터와 마이크로 플라즈마 섹터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구충제 섹터에서는 3.08%의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섹터에서도 2.23%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3D 프린터 섹터가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3%대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안에서 휴림 로봇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되면서 섹터 전반을 이끄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로봇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의료 AI 섹터 오랜만에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7%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맥신 섹터도 잘 가고 있습니다. 2.46%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하락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3%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네페스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섹터도 이어서 좀 살펴본다면요. 1.7%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같은 종목이 네페스에서 가장 큰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BM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48%의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 안에서도 KC텍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섹터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초전도체 섹터에서 1.62%의 하락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등락하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 어떤 섹터에서 찾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치사율 30%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지금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연속성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코로나19 때 이제 굉장한 상승을 보였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대장주로서 좀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뭐 처음에 이게 뉴스 3일 전에 나왔을 때 대장주로 움직였던 국제약품 이런 게 이제 2등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 섹터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한 몇 달간 봤을 때 반도체 이제 계속 강했는데 3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움직임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뭐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섹터들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 시장이 좀 이렇게 오늘처럼 쉬어가는 흐름이나 이런 날에 좀 잘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일단 매매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치료제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뭔가 우리가 몰랐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게 뭐 코로나19 때처럼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미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치사율이 높은 만큼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뭐 확진자 수가 뭐 몇천 명이나 몇만 명대로 늘어난다라면 모를까 지금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본에서 전염병 이슈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어요? 저는 HBM 일단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쉬어가는데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뭐 데이터들 상당히 좋게 나온 상황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반도체가 사실 형성이 됐는데 그쪽에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대신에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선두를 좀 차지하느냐,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기대감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넘버가 찍히는 부분에서의 좀 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강해지는 산업군들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혜를 받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데이터가 좋아지면 디램 쪽이 높은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더 디램 쪽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하이닉스 쪽이 움직이게 될 거고 하이닉스 쪽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바로 수혜를 받는 쪽이 또 HBM 쪽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뭐 하이닉스의 실적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먼저 발표를 할 텐데 삼성전자에서조차 실적이 좋게 나오면 네. 하이닉스는 더더욱 더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뭐 HBM을 필두로 뭐 CXL이라든지 뭐 유로모피까지 사실 계속적으로 테마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좀 흐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소켓이나 이런 쪽은 또 일부 종목군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TF라든지 뭐 리노버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일본 전염병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 기사를 또 보니까 질병청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잘 걸리는 병이 아니라고 했고요. 또 항생제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기사가 사실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50대 미만의 소수로 봤을 때 치사율이 이제 한 30% 정도 네. 되게끔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때까지 다 확진된 것들을 총으로 하면은 그 정도의 넘버가 안 나옵니다. 한 1,000명 넘는 그런 사람, 1,300명 정도인가요? 그 안에서의 이제 일부기 때문에 사실 치명률이 이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부분에 또 매몰되시면 굉장히 걱정되시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는 사실 굉장히 좀 그게 심했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 또 항생제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질병청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WHO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분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초동대나 일부 쪽에서는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쪽은 저항이 없이 움직이는 산업군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언제든지 수급 쏠리거나 아니면 뭐 학회에서 이벤트가 닿으면 움직일 수 있는데 대신 이거는 전문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시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산업군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는 지금 좀 살펴보실 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일본 전염병은 단기적인 이슈로 그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일본 전염병 이슈를 빼고 봐도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잘 가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사실 거의 뭐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자,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사실 학회 일정도 있잖아요. 다음 달에 좀 큰 학회가 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까지 일정을 두고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섹터 좀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네. 악재 호재 지금 2개가 나왔거든요. 네. 좀 전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HLB 테라퓨틱스 여기에서는 삼자배종 유상증자가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일반 주주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좀 하락해서 네.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긴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그러니까 3월 말에 그 HLB의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파이널 리뷰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월 5일 날에 암학회 미국에서 열리죠. 네. 이 부분에 이제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천당자 이런 것들 흐름이 나쁘지 않고 유한양행 이런 것들도 지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 sek터의 어떤 우상향하는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나. 다만 일정 전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네.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때는 우리 보통 이제 재료 소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선반영 됐던 부분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은 생각을 해두시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관련 종목들 주가가 좀 상당히 올라는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입을 하기 전에 어디서 내가 청산을 하고 뭐 청산이라는 건 손절도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바이오 섹터로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제 CDMO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좀 주가 강하게 올라왔는데 네.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러니까 반도체 때려줬던 것처럼 네.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을 좀 좁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는 두고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제 학회 일정도 있고요. 대중 제재 이슈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앞서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요즘에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가 잘 가서인지 자산 운용사에서도 뭐 ETF 출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네. 만큼 우리 제약 바이오주들 선별할 때 이렇게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어떤 관점을 좀 두고 좀 선별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말씀 주신 ETF가 좋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별주로 선택하면은 이제 핑퐁을 잘 못 맞히는 네.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진짜 엄청나게 자괴감이 들어요. 근데 ETF를 한다면 특정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그 비중이 잘 고루고루 돼 있다면은 어쨌든 ETF는 상승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신에 위아래 상하다는 조금 당연히 개별주보다는 적죠. 그래서 ETF가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 ETF가 어떤 것들을 홀딩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조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 HLB나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처럼 뭐 이제 기술에 대한 승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출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로열티 같은 거를 받는 그런 이벤트로 가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건 결국엔 아스코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갈 모멘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갈등에 따른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바이오 산업군들이 성장을 할 때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게 CDMO 쪽입니다. 그래서 CDMO 쪽 하나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전염병 같은 네. 뭔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바이오 쪽이 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제일 후자의 산업군들은 전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이나 수출이나 이런 이벤트로 보시는 부분들은 이제 6월 달부터 우리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가장 큰 적은 공매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웠는데 만약에 공매도가 만약에 다시 재개가 되는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5월 말 정도가 되면 단기적으로 웬만한 이벤트가 다 오픈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나 기대감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줄어들면은 거기에서의 좀 강력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신약 관련된 이벤트들은 웬만하면 4월 이전에 한 번 정도는 네. 수익을 확정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DMO 쪽은 상당히 길게 볼 수 있는 산업입니다. 미중 갈등에서 만약에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이벤트가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굉장히 많이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바이오시밀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뭐 작년에는 없었던 이런 알츠하이머 시장도 열리고 네. 뭐 ADC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지금 열리는 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가 기본 뭐 10조, 20조 이 이상의 시장 규모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시장이 열릴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관련된 신약에 대한 CDMO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생산량만 본다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 32년까지 8공장까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선두로 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해당 산업군을 바라보실 수 있겠다 해서 초단기, 단기, 장기 이렇게 해서 바이오를 좀 나눠보시면 그래도 조금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바라보실 때 어떤 시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나눠지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바이오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섹터도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일은 엔젤 로보틱스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기업도 이제 로봇 산업에 계속해서 뛰어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장에서 로봇 섹터 전반에 1%대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섹터 안에서는 대동기어가 가장 크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네요. 2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삼연의 경우에도 6%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로봇에 대해서도 사실 앞으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피규어라는 이제 사과 들고 나와서 이제 네. 뭐 사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젠슨 황이 이제 그 GTC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 강아지 같은 로봇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로봇 쪽의 어떤 반도체, GPU를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들, AI와의 연동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결국 AI가 지금 어떤 뭐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 순행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지금 얘기들 유리기판까지 네. 이제 포함해서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AI에서의 어떤 파생되는 그런 어떤 키워드다라고 본다라면요.
하나의 큰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큰 테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로봇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OECD 국가들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 뭐 다들 따라오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생산성에 대한 문제는 자동화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AI와 함께 연동을 시켜서 이제 우리 일생활에 많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어디 가서 보면 주문하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배달해주고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향후 더 이게 발전되는 그런 흐름들로 갈 거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 미래지향적인 흐름으로 뭐 계속해서 좀 움직이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LG 전자에서 그 베어 로보틱스에 뭐 800억 정도 투자를 한 부분도 있고 또 26일 날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뭐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흐름은 조금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엔젤 로보틱스 상장을 한 이후에는 조금 어떻게 될지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네. 두산 로보틱스만 가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엔젤 로보틱스의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종목들은 좀 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찌됐든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이게 다 같이 가는 흐름이 네. 아니고 약간 좀 각계 전투한다 그래야 될까요? 에브리봇이 쫙 올랐다가 그다음에 뭐 삼익 THK가 올랐다가 네. 이렇게 키 맞추기를 좀 하는 그런 그림이고 오늘은 또 뭐 대동기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가치 섹터가 테마가 네. 함께 좀 움직이는 흐름이라 26일까지 저는 일정 이벤트로 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후에는 글쎄요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 계속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봇 26일에 좀 엔젤 로보틱스 상장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 일정을 고려를 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로봇 섹터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쪽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세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쪽이 우선입니다. 왜냐면 지금 로봇 산업을 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극복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술력과 절대적인 실적이 굉장히 좀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뒤에 이 어떠한 형이 있는지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의 어떠한 사업권을 연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걸 개발한다거나 어떤 상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해줄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LG가 투자한 뭐 두 가지 회사 있잖아요. 뭐 그런 쪽들 일단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이제 감속기 부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렌시스라든지 뭐 SPG, SBB테크 이런 쪽인데 사실은 좀 탄력도가 높은 쪽은 이렌시스 이런 기업이 훨씬 더 높아요. SBB테크나 SPG 같은 경우는 사실 갈 때 같이 가긴 하지만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의사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로봇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로봇마다 요즘에 특징이 조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하는지 그게 앞으로의 산업 성장과 얼마나 로봇 출하량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게 또 실적에 대한 대수로 곱하기 또 이제 매출해가지고 매출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은 이제 대기업과 연관성이 짙은 쪽부터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기술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로봇에 대한 전반적인 출하량이 늘어나면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쭉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바라보실 때는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감속기와 관련된 기업을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원픽 섹터 좀 알아볼게요. 본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전선 쪽을 갖고 왔습니다. 변압기 워낙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신에 시기가 좀 달라요. 변압기가 먼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압기가 달리고 나면 시차가 있을 뿐만 시차만 있지 전선도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
없다라는 그 스토리로 좀 선정을 했고요. 어차피 종목 설명드리면서 이제 배경 같이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이제 LS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전선 쪽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얼마나 해외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가가 중요한데 변압기도 좀 비슷한 상황이죠. 특히나 핵심은 미국의 인프라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발에 대한 노출도가 어디가 가장 높으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LS가 사실 수출 비중도 가장 높고 이제 미국발 영향력도 좀 크기 때문에 해당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구리부터 사실 이제 전선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구리에 대한 이런 생산도 상당히 중요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생산에 대한 공급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구리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구산업 같은 종목군들 좀 바닥권에서 이렇게 꼼틀꼼틀 많이 하고 급등락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서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고 대부분 지분을 100% 갖고 있거나 뭐 LS전선 같은 경우도 92%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을 다 같이 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압기 쪽에서도 초대형 쪽에서도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잘 가는 이유가 미국 쪽에 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이런 산업군들에 대한 이제 투자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들이 높아질 때 전선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주가의 우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 기세 따라서 좀 비슷하게 흐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일단은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은 9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 LS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종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라인 9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은 어떤 원픽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뭐 4월이 눈 깜빡하고 나면 올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죠. 4월 되면 이제 실적 시즌 1분기로 이제 돌입을 하는데 자동차 섹터 단의 실적은 뭐 계속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1월, 2월 합산으로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3월 이제 수출 동량에서 완성차 수출은 조금 부진했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좀 많이 생산되는 자동차들 판매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결국은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 단은 수출도 괜찮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의 주가가 신고가 갱신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요게 이제 좀 키 맞추기로 부품 섹터 단에도 조금 흘러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일단 기술적으로 다진 상황에서의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고 종목은 일단 성우 하이텍 네. 이렇게 토픽으로 뽑아봤는데요. 뭐 서현이와나 뭐 성우 하이텍, 뭐 자동차 부품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뼈대를 만드는 현대 자동차의 삼성차란다. 현대 자동차의 그 뼈대를 만드는 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벤더로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현대 기아 자동차와 이제 협업을 해오는 그런 회사입니다. 요번에 이제 그 해외에서 이 부품 단에 뭐 GM과의 협업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그 매출 다변화 채널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성장성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적적인 부분을 좀 살펴본다라면 네. 작년에 이제 한 2배 이상의 영업이익 급증을 한 부분들, 올해 역시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자동차 하면 이제 우리 전기차 생각하잖아요. 네. 전기차 내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경량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로서 주행 가능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또 가벼운 그런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케이스, 배터리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서플라이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향후 어떤 성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성우 하이텍 지금 주가 흐름이 한번 시세를 줬다가 눌림 받고 파사권에서 다시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종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목표가는 조금 크게 잡아서 13,500원 정도. 네. 그리고 손절가는 9,150원 이탈하면
짧은 단기 추세는 이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성우 하이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종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3,500원, 손절 라인 9,1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반도체 수출 회복이 관찰됐습니다. 이 회복세 속에서 반도체 빅2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변압기 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우리 증시 매수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전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